스바이. 아직도 어르신들은 와이파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혹 통신사에 방문하셔서 이봐라, 이 폰이 안 된다, 이거 어찌 해야 되겠노, 인터넷이 안 된다, 영상도 안 나오고 우리 손지 춤추고 노는 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확인을 해보면 와이파이를 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와이파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와이파이의 원래 말 뜻은 와이파이 계속 그렇게 깐족대 보라. 미국 이름 가진 조선 아새끼. 는 아니고, 와이파이는 Y 모양, 파이 같은 모양을 해서 와이파이고, 와이파이 자체는 무선 인터넷입니다. 이 무선 인터넷 이름을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스마트폰에 켜진 상태로 야외나 도시에서 돌아다니면 스마트 기기가 와이파이를 잡느라 다른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쓰고 있던 데이터가 아닌 공짜 와이파이를 찾느라 혈안인 스마트폰은 인터넷 데이터로 나와야 하는 사진, 영상, 텍스트 등을 내보낼 수 없었고 느리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와이파이를 쓰셔야 하는 경우에만 와이파이를 켜고 다니시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인터넷이지만 외부에 있는 와이파이는 남이 무료로 쓰는 것을 막아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나 스마트폰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 하면, 그 스발 걔가 가르쳐줬지 하고 한번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는 버튼을,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 배웠죠? 그럼 조댓구요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눌려.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와이파이에 관한 스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이. 블루투스. 스마트폰을 쓰시면서 블루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블루투스? 그는 어디 투수고? 그럼 삼성 투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고 블루투스, 파란색 이빨이란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는 자동차, 이어폰, 워치, 전자발찌,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장난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무선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워치 등 통신기기에 연결해서 쓰는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무선으로 서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기기를 통신으로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끼리도 블루투스로 사진이나 영상이 보내지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한 것이 바로 블루투스입니다. 혹시 무선 이어폰, 워치, 자동차 등 연결을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파랗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시고, 만약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고 절대로 인터넷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필요시에 껐다 켰다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배터리도 아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간단하게 무선 통신이라고 말씀드리면, 선이 없는 상태에서 내 스마트폰과 내 무선 이어폰 두 장치를 서로 통신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된다라고 사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블루투스다.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결하실 때 보면 연결을 하고 싶은 네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는 갤럭시 버즈라는 이름이 뜹니다. 물론 웨어러블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블루투스 자체로도 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 워치나 자동차에서 연결해서 써야지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름이 분명히 뜨게 돼 있어요. 블루투스를 키시면 그렇게 해서 천천히 연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발은 MZ세대와 그리고 노령화 사회를 응원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워낙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배웠죠? 그러면 이제 자녀 앞에 가서 블루투스가 뭔지 알아? 이게 삼성 투수가 아니고 저기다, 파란 이빨 그기다. 이거 몰랐지? 이러면 아마도 조금 아빠의 인싸력을 또 엄마의 인싸력을 또 확인해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블루투스에 관한 스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바이. 진동 버튼 어김없이 저희 매장에 내방해 주신 고객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야 여자 목소리로, 야야 이거 와서 한번 봐봐라. 이거 메시지 오는데 소리가 안 난다. 진동도 안 된다. 이거 고장났다. 고치러 가야지. 매장 와서도 소리가 안 나게 한번 봐주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스마트폰은 제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제품 기준으로 상단바를 내리시면 두 번째 있는 이게 바로 진동과 소리, 무음을 결정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입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파란색이 이 모양이다.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국회의사당 회의에 가서 메시지음으로 남조선 애민아이들 별거 없구나요 죄책감을 가지라. 라고 소리가 난다면 이거는 진동 무음 모드가 아닌 소리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드를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의 명강의를 듣고자 스마트폰을 나무 책상 위에 올려다 두고 진동으로 분위기를 깬다면 그게 바로 진동 모드입니다.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음 모드입니다. 나는 여자친구한테 오늘 종교활동 조지기로 했는데 8시 예배 가는 척 거짓말하고 클럽에서 전화 오면 바로 나가서 전화 받아야지 했는데 전화 안 와서 개꿀이다 하고 신나게 미리 없이 잘 놀다가 스마트폰 뒤져봤는데 20통의 연락이 쌓여있다면 당신의 연인은 끌어오는 육두문자와 날카로운 눈매 날이선 호흡을 보인다. 그렇게 당신의 불안과 초조를 증대시켰다면 이것은 바로 무음 모드입니다. 아주 쉽죠? 즉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어때? 참 쉽죠? 이게 대입을 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집에서 아이고 소리가 안 난다. 이게 왜 이리 고장났노? AS가 해야 되나?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날 수도 있어요. 혹시 진짜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만 이 기능을 반드시 잘 쓰시고 큰 행사를 가서 벨소리가 안 나야 된다. 이 버튼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고 재밌게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바알은 MZ세대와 노령화 사회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으니 나중에 저한테 뽀뽀라도 한번 해주시던지 아니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스바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배워볼 스마트폰 기능 바로 프레쉬입니다. 프레쉬 기능은 뭐 모양 그대로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뒤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걸 배우나? 내가 아무리 늙었지만 나는 이걸 배울 게 못 된다 생각한다 하시겠지만 어머님 아버님 스마트폰에 플래시가 3개가 깔려 있었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 다수의 많은 분들이 플래시를 다운을 받아 쓰시고 또 그걸 다운받으면 또 거기에 또 광고가 들어있다 보니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그냥 후레쉬 모드, 즉 어두울 때 캄캄한 곳을 좀 밝게 보고자 킬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것만 가르쳐 준다면 섭섭하니까 또 하나 더 후레쉬 모드를 꾹 눌러보시면 밝기의 단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몰랐겠죠? 이건 배웠다 어머니 아버지. 이 손전등 모드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5단계 모드에 방수방진 폰이라면 바다가서 저녁에 해루질 하실 때 써보시는 거 물 안에 넣고 물론 장난이고요. 자 이렇게 아무튼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긴 켰는데 엄마야 이거 끄는 건 어쨌거노?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겠죠. 똑같이 보이시는 파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색깔로 색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요 회색 모양대는 꺼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뒤집어 보면 플래시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잘 가르치죠. 근데 사실은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앱을 다운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작정하고 좋은 기능 스마트폰에 있는데 왜 그거 안 쓰세요? 어차피 어플 받아봐야 광고 뜨고 뭐 지우세요, 뭐 캐시가 많이 찼네요, 뭐 여기 뭐야 청소하세요 이런 거 많이 뜨는 광고 뜬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찾아오시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영상 한번 보고 뭐 거기에 플래시 모양 한번 눌러보고 떼보고 다시 한번 꺼보고 켜보고 이거 해보시기만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또 몰랐던 단계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스바알은 여기까지입니다. NFC 모드. 이번에 설명드릴 NFC 모드, 이 모드는 제 스마트폰 상단바에 7번째 있는 모드인데요. 요건 뭘까요? 요 버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드의 약자 NFC는 내내 프라이드 치킨 내가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은 아니고 영어로는 이렇게 near communication 즉 가까운 곳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무선 통신 기술하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겠죠. 마치 블루투스처럼 가까이 있는 기계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가까이 맞대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예로 들면 블루투스와 같은 기능으로 데이터 및 연락처, 사진, 동영상 같은 것들이 보내지지만 보낼 때마다 서로의 스마트폰 뒷면을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설하고 왜 NFC를 가르쳐 주느냐? NFC는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버스 결제 같은 시스템에도 함께 사용이 됩니다. NFC 기능이 있어야 스마트폰에서 NFC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삼성이면 삼성페이를 켜시고 카드 등록을 하시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분들도 NFC 모드로 버스나 마트 등 결제를 간결하고 멋지게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NFC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적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의 스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스발, 가장 어려워하시는 비행기 모드. 정말 집중하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 모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비행기 모드를 눌러놓고 머리 정수리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으시면 몸이 비행기 중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장난이고요. 비행기 모드는 말 그대로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쓰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일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 이 모드가 왜 있느냐, 이 기능을 꾹 눌러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전화, 문자, 인터넷 접속,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네트워크 연결 기기가 차단이 됩니다. 이 기능이 파란불로 켜져 있다면 인터넷,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사용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누군가의 전화나 영통 혹은 동영상 촬영을 방해할 요소가 있을 시 비행기 모드를 켜고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의 카톡이나 전화, 데이터 관련 모든 것들은 차단이 되어버리니 그런 요소를 배제한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행기 모드가 켜져 있을 시에 데이터 차단, 카톡, 메시지 등등 나에게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막고 다시 켜지기 전까지는 그런 정보들을 나중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메시지가 안 온다고 하실 때 보면은 비행기 모드 켜져 있는 분들이 또 상당수 계세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도 항상 잘 보시고, 고장 아닙니다. 비행기 모드만 다시 끄시면 원래 쓰시던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앞전 영상들을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의 통신사 방문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보는 것이 제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비행기 모드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한 스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무선 배터리 공유. 이거는 어디다 쓰나 궁금하시겠죠? 영상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버튼은 말 그대로 무선, 선이 없는 다른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스마트폰끼리 충전이 가능한 모델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나온 스마트폰은 무선 기능이 없다면 충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워치, 무선 이어폰 등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기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번 NFC 영상에서 보셨듯이 스마트 기기끼리 밀착되어 있어야 가능한 기능입니다. 배터리 공유는 기존의 충전 방식, 초고속과 고속 같은 기능은 없지만 필요시 언제든 내 전기를 옮겨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 폰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이나 워치가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 있으면 빌려주면 되지. 그리고 그거 있으시면 좋겠네요. 정말 재밌어. 오늘의 스발, 무선 배터리 공유 버튼,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모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런 영상을 보실 때 가로로 크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찾아오실 때마다 봐봐라, 이거 화면이 자꾸 움직인다,
고정이 안 되니 이게 우지된 거 하면서 고정시키도록 하고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나의 버튼만 누른다면 쉽게 가로 세로 모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상단바를 내려보면 보이는 이 세로라는 글자입니다. 물론 갤럭시 기준입니다. 이 세로라는 모드를 꾹 눌러보시면 사용 안 한 버튼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방향이 바뀌면 회전도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의 사용 용도는 이렇게 화면의 변환입니다. 아래 적혀있는 수동 회전 버튼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갈 것은 바로 회전이 마음대로 되는 걸 막는 용도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키고 끄는 버튼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알아가실 겁니다. 일단 세로 모드는 모두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모드지만 가로 모드로 전환할 때 게임이나 다른 기타 업무를 하실 때는 미리 가로 모드가 눌러져 있다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살짝 돌리시면 가로 모드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가로로 변동했다가 이렇게 버튼을 끄게 되면 가로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상을 볼 때나 게임 시에는 가로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되거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자동으로 가로가 되지만 그것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가로 모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가로 모드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가로 모드 자체가 싫고 나는 수동으로 쓸 것이다 하는 분들은 가로 모드를 끄시고 세로 모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스마트폰 기능 가세 모드, 폰이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가로 세로 모드를 눌러서 끄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스발,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 기준으로 적혀있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버튼입니다. 요거 제가 생각할 때 저녁 시간대 스마트폰이나 어른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 말하고 저는 또 눈에 안 좋은 병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보기 버튼이라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화면을 켜서 화면 색깔을 약간 누르끼리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세 설명처럼 밤에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밝은 불빛보다는 조금 더 누르스름한 빛으로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 또 노령이신 분들은 이 버튼을 키면 또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보시면 시간대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 또 시간대 설정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꾹 눌려보시면 설명처럼 아랫부분에 색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눈의 불편감과 밝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또 색 온도를 조절해서 편안하게 스마트폰 시청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말 그대로 스마트한 휴대폰 생활을 도와드리고 있는 국내 최고의 설명 버러지 KT모바일숍의 샘이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버튼, 요 버튼은 그간 설명드린 것들보다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버튼은 바로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제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밴드 같은 모든 것들을 보여지게 하는 데이터 사용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데이터 사용 버튼은 인터넷을 켜고 끄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 버튼을 꾹 누르시면 요즘에는 내가 한 달간 사용한 데이터량도 나옵니다. 요 버튼이 꺼져 있다면 유튜브,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버튼이 아닐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2G 시대 때 이미 실수로 폰 인터넷 켜고 자면 다음 달 엄마가 이거 요금 보고 등짝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인터넷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이런 자그마한 버튼으로 통신비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인터넷이 안 된다, 고장났다 하시는데 이 방문 고객의 한 50% 정도는 이렇게 꺼진 상태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것은 꺼져 있는 것인데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하던데 이 권음도 같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더라도 문자 메시지, 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나 전화 같은 것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터넷이 안 돼도 뭐 집에서 지뢰찾기 할 수 있잖아요. 깔려 있는 거. 즉 유심을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돼도 통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상 카톡이 안 될 때는 꼭 한번 요 버튼이 파란불인지 확인하시고 껐다 켰다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데이터에 관한 스바알이었습니다. QR코드 스캔 버튼. 이번에 알려드릴 모드는 바로 QR코드 스캔 버튼입니다. 이거는 필요도 없는 거를 왜 가르쳐줘 하시겠죠. 예. 뭐 네이버로 QR코드 찍을 수 있고 앱 다운받으면 또 나오고 하는 건데 뭐 굳이 이걸 가르쳐주노. 뭐 별 쓰잘데기도 없는 거. 조회수도 안 나오는 게. 근데 이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편리한 게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앱 다운을 할 필요가 없고 네이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부분만으로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한번 거쳐가는 것보다 바로 다이렉트로 사용한다는 건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바로 요 버튼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심할 때 식당에 방문하면 행선지 작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은 접종 QR을 보여준 적이 있으시죠? 그런 QR 코드를 찍어서 문서나 영상이 있는 페이지로 읽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QR코드 어플을 따로 다운을 받거나 쓸 필요 없이 이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QR코드 어플이 있으시다면 뭐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니까 지우시고 또 편리하게 요거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리고 사실은 QR코드 기능과 똑같은 건 카메라 버튼을 키시면 바로 됩니다. 카메라 버튼을 키시고 QR코드에 가까이 되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띄워져서 내가 원하는 뭐 영상이나 그런 문서들을 볼 수 있게끔 바로 송출이 되니까 QR코드가 너무 귀찮고 어렵다. 그럼 바로 그냥 카메라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스바알은 MZ세대와 노령화 사회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스바알 QR코드 버튼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덟 번째, 절전 모드. 절전 모드는 단어 그대로 해석해서 절전, 전기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조금 남았을 때 내가 오래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절전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배터리 사용 시간까지 보여주면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스마트폰이 알아서 설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켜져 있을 시에는 아래와 같이 Always on Display 그리고 CPU 제한 속도와 화면 밝기 등이 하향시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절전 모드를 키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수동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있는 배터리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원래 쓰던 것보다 조금 다운된 사용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터리를 아껴 쓰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아끼는 조건은 스마트폰 기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 사용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오늘의 스바알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스바알 윈도우 연결 모드.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윈도우,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랑 폰이랑 연결하는 뭐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상단바를 내려서 윈도우 연결 모드 표시가 있습니다. 그 모드를 꾹 누르시고 연결을 도와준다는 메시지와 연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른 연결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모드로 특히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솔 게임처럼 조이스틱 혹은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사용하시는 걸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또 하나의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스마트폰의 기능이 있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바알은 왜 이렇게 짧냐고요? 저도 이건 별로 재미없어요. 네, 오늘의 스바알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바일 핫스팟 버튼. 여러분들이 이 버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바일 핫스팟은 나의 데이터를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요금제를 쓰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100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친구가 다 쓰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핫스팟 버튼을 누르면 친구의 데이터로 서로 나눠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하셨다면 모바일 핫스팟을 길게 누르시면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바일 핫스팟은 내가 켜게 되면 기기는 한 번에 1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내 모바일 데이터로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나의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타인이 와이파이를 눌러 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고 혹시나 비밀번호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 쓰기 좋은 모바일 핫스팟은 낮은 요금제를 쓰는 가족이나 친구를 추가해두면 나의 스마트폰과 근거리에서 함께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부분은 바로 데이터가 많은 분들이 켜주시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본인 핸드폰 한 달 3기가인 사람이 이걸 켜서 나눠줬다면 3기가는 한순간에 뚝딱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 데이터가 풍족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의 스발 모바일 핫스팟 모드 쉽게 풀어드렸는데요. 아직도 어려우시겠죠? 자주자주 들어오셔서 조금씩 더 쉬워지는 스마트폰 상식을 들어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스팔 GPS 모드. GPS 모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위성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PS 모드를 켜게 되면 GPS 모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지도나 내비, 사진 속 기록에 사용이 됩니다. 지도 앱을 켜시면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내비게이션 앱도 GPS 모드를 켰을 때 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위치 GPS 모드가 켜져 있다면 내가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용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건 아닌데 GPS가 연결되는 앱이 있어요. 그런 걸 남자친구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앱을 다운받아서 위치를 확인하면, 네가 할매한테도 그 얘기 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제가 한번 당해본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폰 14 기사 중에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가 아이폰이 충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구급 당국에 전화를 걸어 비상 상황이라고 알린 것이라고 해요. 그 사례를 보시면 충돌 감지 기능으로 미국의 119죠. 911의 사고 위치와 사고 발생 전달 뉴스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듯이 GPS는 다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GPS가 꺼지거나 켜져도 스마트폰 기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GPS를 사용하는 앱을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GPS를 켜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GPS 모드 이렇게 사용처와 사용 방법을 알았으니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스발 Always on 디스플레이 모드. 이 버튼은 이게 사실 구경만 하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영어가 있으면 잘 안 눌려요. 앱에 영어로 돼 있으면은 저 미국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을 안 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요거 영어를 쉽게 해석해 보면 항상 화면을 킨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계속 화면을 켜두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 더 쉽게 말하면 100% 킨 건 아니고 아주 살짝 켜놓기? 네, 이런 느낌이에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이렇게 폰을 끄고 나면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날짜 같은 게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켜시고 세세한 기능들을 설정해서 자신의 사용 스타일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한번 해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 또 척척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 타입이 있지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간도 조정이 되고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세세한 기능이라는 건
뭐 기능이 켜지는 시간, 디자인, 뭐 세부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100% 본인 스타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쓰나 하시겠지만 또 폰을 보고 바로 시간을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나 이런 걸 누르지 않고 지금 몇 시지? 오늘 며칠이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해두시면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면만 이렇게 딱 보면 바로 그게 시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기능들을 바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그냥 Always On 디스플레이, 항상 켜져 있다. 사실 뭐 이 기능의 편의성을 놓고 호불호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저는 또 잘 안 씁니다.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잘 쓰시기 때문에 이럴 때 좋더라 하는 점이 뭐였냐면 제가 저녁에 길을 이제 걷다가 폰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2017년도쯤에 여름밤에 이렇게 운동하러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뛰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이게 어디다 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화면이 조금 밝은색이었거든요. 바로 그거를 그냥 주워서 찾았죠. 그거 하나는 저 장점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걸 켜놓으면 배터리도 빨리 닳고 세세한 부분까지 뭐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지만 또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안 쓰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겠죠. 오늘도 저희 스발 Always On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언젠가 우리 어른들이 스마트폰으로 제기차기가 가능한 그날까지 스발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스발 Always On 디스플레이 버튼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로.